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토지 투자 언어 시간이죠. 토지 투자 언어는 늘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고수들과의 대화가 되려면 언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지 투자 기초를 토지 투자 언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공법적이나 이론적인 건 두 번째고요. 언어가 돼야 우리가 그 어떤 대화를 속에서 정보가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익혀주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반에서는 이제 연구반이라든지 사례 분석에서는 그 언어들을 토대로 투자처를 찾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그 경험을 살려다 보면 그 언어가 중요성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참 투자에서는 치명적이죠.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토지 투자 언어는 늘 꾸준히 보시고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 나오죠. 농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농지는 틈틈이 나오는 대로 뭐 기본적인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를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농지를 아시나요? 완전 무서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2018년 1월 그 한번 보면은 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 민원 사례집을 발견했습니다. 요게 상당히 그 농지 민원 사례집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농지를 먼저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근데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것이 항상 언어가 중요한 것이 농지법상 농지랑 그냥 농지랑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고 농지는 말 그대로 농지법이 아니더라도 농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니까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볼게요. 농지라는 것은 보면은 전다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지목이, 그러니까 농지란 지목이 전다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른자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다 과수원뿐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 짓는 것도 농지다 이겁니다. 근데 다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있죠. 6가지가 나오네요.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목적 농지 말합니다. 그건 농지가 아니죠. 지목이 전달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그 지목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창고도 있고 뭐 창고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뭐 창고도 뭐 장도 있고 여러 대지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달 과수는 아닌 거죠. 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물 그 농사 짓는 거죠. 재배재료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은 이건 농지가 아니죠. 그럼 반대로 3년 이상인 것은 이건 농지란 얘기죠. 이거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전달 과정이 아닌 농지여서 실제로 농사 짓는 것이 3년 이상이면 이건 뭐라고 농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걸 거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은 이것도 역시 농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아까 예외라고 했잖아요. 이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그건 농지죠. 그 얘기죠. 허가를 받으면은 농지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은 아니죠. 이게 2016년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2016년. 그전에는 임야도 예외 없었는데 임야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2016년부터는 영원히 임야됩니다. 알겠죠?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심는 경우 이것도 농지 아니죠. 조경하는 거는 조경 목적 오랫동안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전에 농지의 보전, 이게 농지법 이전 법률이거든요. 농지의 보전이 이용하는 법률의 시행일, 이때 이전에, 이거 시행일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이나 이걸 재배지 외로 쓰는 거. 한번 이렇게 썼던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외로 썼던 거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목의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 목적이 일단 완료를 했는데 지목 변경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정상적으로 있는 거죠. 지목 변경만 안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농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농지 아니라는 것이 여태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우리가 잘 보기 힘든데 두 번째라든지 뭐 세 번째라든지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상당히 실전에서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이렇게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주 보면서 아 농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전답 과수원이 황폐야.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안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 거. 임야화되거나 불법 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농지냐 이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니? 농지입니다. 농지로 원상복구 대 의무가 해야 돼요. 여전히 농지다 그렇죠? 그래서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그다음 묵답, 묵전이라고 합니다. 묵은답, 그러니까 답인데 전인데 묵었다, 오래 묵었다, 묵전, 묵답이죠. 그렇게 황폐화, 임야화된 경우이거나 농지 전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용도로 사용, 불법 전용이죠. 되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랍니다. 그러니까 농지죠. 그렇죠? 취득하라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야 돼요. 원래 내야 되죠. 아니면 복구하든지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죠. 제출해서 농지증 발급받아서 해야 되죠. 이게 요즘에 논란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있고 세 번째를 보면은 농업인의 범위와 1년 90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랑 농장주, 그러니까 소유주죠 등에 고용돼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1년 중. 그러니까 내가 1년 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고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피공유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있겠습니다. 한번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자연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고정시 호실,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 유니하우스가 많죠. 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 다른자질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자, 그다음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그러니까 소, 뭐 돼지, 닭, 뭐 그런 거, 선수, 꿀벌 10꿀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이죠. 축산업에 종사한 자. 그렇죠? 이거 120일 이상이죠, 이거는. 이거 90일 이상인데,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또한 90일 이상 종사한 자는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피해 고용으로 조사한다는 고용 계약을 이거 체결을 합니다. 이게 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인정받으려면 체결하고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 실제로 노동을 해야 되죠. 월급 받고 뭐 일당 받아야 되죠. 하였거나 농업인의 이것도 있습니다.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 실제 한 거죠. 입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를 의미한다. 이 의미를 정확히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농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서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업이냐,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소유농, 이건 뭡니까? 임차농이든 소속농,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별개입니다. 이건 뭐야? 이게 첫 번째는 그냥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사면 그냥 바로 농업이라는 얘기죠. 1000제곱미터 이상을 사면 농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 농작물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첫 번째 봤듯이
이거는 예전에는 지목이 임야에도 실제 이용되시면 농지였어요. 근데 2016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 농작물 경작, 다른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됩니다. 뭘 한다고요? 산 전용 허가를 거쳐야지. 이게 됩니다.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를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농지의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혼동됐거든요. 종전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똑같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받아야지 농지를 인정받다 이겠습니다. 근데 그 경과 조치에서 그 전에 있는 종전 규정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전 규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전용 허가가 아니죠.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도 다른새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전덕 과수원은 그리고 전덕 과수원은 농지 맞죠? 지목이 그렇죠? 현황상 농지 지목을 불문하고 지목 불문하고 3년 이상 그것도 농지 그 농지 쓰는 거 그 다음에 임야는 영원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쓰면 이것도 농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야 될 겁니다. 농지가 지목이 전작 과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도 있다.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 농업이 하나 조금씩 나오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 사실상 이게 뭡니까? 뭐 이 창고라든지 뭔데 농지를 쓰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뭐냐? 이겁니다.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사진, 세금 자료,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조사 등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하며 사실상 농지를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는 종자 구입, 진짜 했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증빙 자료 이런 것을 있어야 되겠죠. 있겠죠. 요즘에는 드론으로 다 준비를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그래서 사실상 농지한 것은 3년 이상 농지 썼는지 안 썼는지 이제 촬영하고 다 하니까 그리고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창고를 했는데 조그맣게 농지를 지어요. 이렇게 이거 창고가 있으면 여기가 텃밭이 아까우니까 텃밭으로 한다고요. 이게 3년치라고 예전에는 잘 안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적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으로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목이 농박 과수원이 아닌 농지에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농지의 개량시설이 뭐죠? 농지의 개량시설? 이게 농지거든요. 농지니까 허가 받는다는 유황층에 느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의 개량시설이란 유지,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개방과 농지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농지 개량시설은 농지 이용 등이 필요한 시설이에요.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그러니까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담, 흙막이, 방품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농지 개량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니까. 농지 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대장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농지예요. 현황상 사실상 농지라는 거죠.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쇄 절차를 거쳤거나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농지가 없어진 경우에도 동부지는 농지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본다 이게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어지 형태로 유지가 되면은 농지에 본다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의 특별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강행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벚나무 묘목을 식재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벚나무 심은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있겠습니다. 다른새 생물 재배지는 다음 생물의 재배제를 말합니다. 목초, 종묘, 인삼, 약초, 단디, 두른, 묘목 이런 거죠.
그래, 이런 거. 그 다음 과수, 콩나물,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다른 자질물이었으니까 조경 또는 관상의 수목과 그 묘목. 조경 목적으로 숙지한 것은 안 돼요. 이렇게 따라서 건너머 같은 조경, 관상의 수목을 재배 목적으로 숙지하는 경우는 이건 돼요. 재배 목적으로. 근데 조경, 그러니까 정원을 꾸미기 위한 목적 있죠? 그런 목적으로 다른 자질물 재배하는 것은 농 전용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농 전용 허가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농지에 해당하며 원사회부 축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농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축사는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지란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농지란 지목 전담 과수원으로서 뭐 기타 법적 지목을 부문하고 실제로 토지 이용 상황이 이용되는 경우는 농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 개량시설 이것도 농지고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농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굳이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실의 부지도 농지고 축사 여기 나오죠. 곤충 사육사와 농림축산 식품부랑 정하는 그 부속실의 부지도 농지고 농막 이런 게 있다고 해서도 그 부지도 농지입니다. 이런 것들 조그맣게 뭔가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간이 건축물이잖아요. 뭐 가설 건축물도 있고 건축물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공작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조그만 공작물 같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농지의 일부란 부속시설이라는 거죠. 농지의 부속시설입니다.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이런 것들 사실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건축물이 이런 것들이 늘 뭡니까? 계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반적으로는 보상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뭐 승계를 하거나 영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중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속시설 부지는 2007년 7월 4일 시행된 농지법 외에는 농지법 포함됐습니다. 에 따라서 이제 농지에 포함됐어요. 2007년 7월 4일부터는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숙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 요건을 갖추면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칙에 따른 이전이죠. 농지원 규정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허가 수를 대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부지는 농지원 규정에 따라서 농지를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의미가 있죠. 농지가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봤죠?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축사는 2007년, 그렇죠? 요거죠. 2007년 4월 이전을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불법 설치한 것도 역시 농지입니다. 그래서 복구해야 되겠죠? 농지죠. 원사회부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축사 부지로서 처리하려면 복구를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축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위로 보면은 8가지 건나무모 조경은 아니라는 거, 조경 목적, 정원을 꾸미는 거, 요거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정원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역시 개량시설도 농지니까 개량시설 농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하수자 농지라는 것은 요즘 드론 같은 걸로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물에 이용되는 거는 임야는 예외적인 거죠. 3년 지나도 예외적인 것입니다. 90일 농사하는 것은 그 소속농, 농장부에 고용된 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패화되어도 묵적묵답이라고 해도 농지다. 있겠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항상 있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결국은 농지가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를 몇 번이고 보시면서 농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더 다양성 있게 접근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농지 6가지 내용 있죠. 지금 1번은 아니더라도 5가지는 꼭 몇 번이고 보시면서 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토지의 언어상 농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